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0일 박래호입니다.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운전 중에 상대방에 의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어쩜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스트레스를 헤드라이트라든가 클락션으로 또는 자동차로 위협을 주거나 상대방의 정상적인 주행을 고의로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화가 난다고 뒷차가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거나 또는 차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방향으로 먼저 차로를 바꿔서 진행을 방해한다거나 또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든다거나 급회전을 해서 사고를 일으키게 하는 경우가 바로 보복 운전입니다. 또는 자동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서 폭언과 폭행을 하는 2차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바로 보복 행위인 것입니다. 보복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만 보복 운전은 결과적으로 보복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최소한 1톤 이상의 무게를 갖고 있는데 이 자동차로 위협하는 행위는 남의 생명을 위험하게 되는 흉기가 되는 것이지만 아차하다 보면요 자신도 사고에 휘말리게 되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것입니다. 보복 운전을 하려면 급격한 과속과 감속을 반복해야 됩니다. 상대방을 급하게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과속도 해야 됩니다. 또 무리하게 앞차를 앞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는 그 차를 도로에 정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그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주기도 하고 제3의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 제3자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보복 운전자 자신도 위험한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것은요 속상한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보복 운전으로 화를 풀려다 보면 사고로 이어져서 본인도 다치게 되는데 이때는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교통사고로 고통을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 운전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해왔다거나 앞에서 너무 서행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주행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자신의 운전에 위험을 주었거나 화를 나게 했다고 해서 이에 대한 화풀이 차원으로 상대방에게 위험을 주는 것이 있고요. 둘째로는 교통약자라고 볼 수 있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지요. 또 자전거 또는 보행자를 무시하는 차원에서 약자를 공격하는 배려가 없는 비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보복 행위입니다. 특히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운전에 방해된다고 밀어붙이게 되면 이것은요 단순 위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이 설령 없다 하더라도 차에 밀려서 넘어지면서 신체에 상해를 입게 되고 차로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면 난간이라든가 인도턱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경우 뒤에서 오는 자동차에 치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오토바이나 자전거들이요 액션 카메라 등을 앞뒤에 달고 다니면서 블랙박스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것으로 보복 운전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보복 운전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쩜 보복 운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그것은 난폭 운전이라든가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등 고운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행으로 주행할 경우는요 인도 쪽에 차로로 운행을 하고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도로 최우측 차로로 운행을 하고 양보 운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복 운전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요 야간에 헤드라이트를 상향등으로 켜서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급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 서행 운전으로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고 없는
감속이나 정지할 수 없는 곳에서 정차를 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받아야 하는 신호를 자신이 가로채거나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주행하지 않고 핸드폰을 조작하면서 나가지 않는, 출발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한다거나 차로나 방향을 전환할 때 깜빡이를 안 켜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차로 변경을 할 때는 옆 차례에 오는 자동차들을 확인한 후에 충분히 여유가 있을 때에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데 갑자기 차로 변경을 할 때라든가 도로를 진입할 경우에 합류 도로에서 망설임도 없이 그냥 튀쳐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상대방에게 미안하게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요새 그렇게들 하시죠. 비상 깜빡이를 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한다면 상대방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가도 바로 이 비상 깜빡이를 켜는 걸 보고 바로 이해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운전의 하나의 매너이고 보복운전을 당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보복운전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잘못된 이런 행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복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운행 중에 보복운전을 당할 경우에요, 같이 대응하지 마십시오. 더 난감해지게 됩니다. 그냥 참으십시오. 상대가 차를 막고 내려서 욕설을 할 때에 같이 대응하게 되면요, 상대는 지금 아주 격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폭행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크게 대응하지 마시고 정말로 참기에 너무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 칩을 이용을 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보복운전의 행위입니다. 갑자기 밀어붙이는 경우지요. 갓길이나 중앙선 등으로 차를 몰아붙이는 경우. 뒷차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운기나 경적을 울리는 경우입니다. 또 앞에서 고의로 출발하지 않고 주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쫓아와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또 뒤에서 지속적으로 상향등을 깜빡이는 경우, 또 차에서 내려서 욕설을 하는 위협을 주는 경우, 또 갑자기 끼어들면서 급정지하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받는 경우, 이것이 바로 보복운전자 행위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보복운전을 당했다고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면요, 본인도 똑같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깊이 유념해 두십시오. 보복운전을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난폭운전을 하지 않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보복운전자로부터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십시오. 상대방이 확실한 보복운전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개인 택시와 승용차가 도로에서 감정운전으로 인해서 보복운전으로 고발되어 가지고 처벌받았던 사고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편도 3차로 도로입니다. 2차로로 택시가 가는데 빈 차였습니다. 승객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우측 깜빡이라고 하는 방향 지시 등을 켰지요. 그리고 차로를 변경해서 3차로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때에 승용차 한 대가 3차로로 오고 있었습니다. 이 승용자동차가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아서 우측에 방향지시를 켜고 들어가려 했는데 천천히 왔던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방해하는 것이죠.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승객은 저 뒤에 있게 되고 그때야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뒤에서 따르는 거예요. 이때 운전자가 화를 풀지 못하고
그냥 뒤따라오는 이 승용차를 보고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딱 2번 밟았습니다. 한 번 팍 밟고 또 한 번 조금 지나가다 또 한 번 밟고 뒷자동차 애를 먹이기 위해서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이때 승용자동차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으로 보복으로 고발이 돼서 일단은 보복 운전했다고 하는 택시 운전자가 처벌을 받았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하간 보복 운전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화를 참지 못하고 운전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보복 운전 행위는요, 분명한 범법 행위입니다. 보복 운전을 당하지 않도록 원인의 빌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운전도 안전운전의 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양보와 배려로 명랑한 운전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오늘 편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